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리뷰, 점검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죠. 시장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2%대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9%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만큼 미국 증시의 하락은 거센데 국내 증시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잘 선방해주고 있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다면, 지지난주죠.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약 8분간의 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굉장히 큰 공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밀렸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이 고용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예상보다 즉 이제 떨어지지 않고 괜찮았단 말이죠. 너무 큰 서프라이즈도 아니었고 너무 큰 쇼크도 아닌 예상과 부합한 늘어난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지표는 굉장히 좋았고 좋은 발표였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약간의 좀 아쉬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 일정들은 지나갔고, 시장은 이 충격을 이미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분위기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지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위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섣불리 예측에 나서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잘 지켜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을 잘 잡아놓기만 한다면, 이 시기에 적절하게 투자만 제대로 한다면 지금 시장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유럽에서 약간의 좀 악재적인 요소가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이제 잠그면서 지금 유로존이 유럽 전체 지역에 대한 이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높은 나라죠. 러시아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데 미국의 선물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만약에 방향을 전환시키고 올라가는 이 상승 흐름으로 흐름이 바뀐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면 수익이 커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전환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익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 위험한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종목들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2550하고 2600포인트 기억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한 템포 좀 쉬면서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진행될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부터 좀 출발을 할 텐데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사막 콘덴서요. 사막 콘덴서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51,000원이고 20%가요. 51,000원에 20%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그런데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7만 원에 한번 10% 정도 팔고 네. 갖고 있었더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아.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아, 원래 가격은 이 가격이었는데 비중은 30%였나 봐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수익에서 팔았는데 그때 다 정리했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예상,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35,000원 위쪽에서 보면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이 네. 정도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가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때 그 IT 기업들이 막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MLC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네. 그렇죠? MLCC 쪽에서 사막 콘덴서가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또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MLCC 사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빠져 있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IT 업종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 IT 업종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같이 좀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콘에서는 지금은 매수 가격은 크게 걱정할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단가 낮출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단가를 만약에 낮춘다면 이거는 약간의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더 떨어졌을 때, 아, 와,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그 생각이 드는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 4만 원인데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수한 가격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크게 걱정 없이 그냥 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 이게 또 이 종목 갖고 좀 많이 네. 먹고 팔고 널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딱 빠져버리니까. 아,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으로 충분히 즐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또 즐기면 되잖아요. 네. 네, 이 종목에 계속 너무 사랑을 주지 마세요. 이 종목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사랑을 주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말씀드렸죠.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위쪽으로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6만 원 가격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네. 네,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추가 매수 없이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세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75,300원에 15%. 아, 75,300원에 15%요. 네, 매수는 8월 달에 하신 건가요? 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왜 시작하신 거예요? 주식을. 네? 많이 떨어졌다고, 주변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니, 네. 전번에 한 4월 달인가 5월 달부터 시작했는 것 같은데. 뭐 그때도 주가가 일단 많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살짝 피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워낙에 또 주식을 2020년도, 2021년도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네. 또 돈 벌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듣고. 못 들었어요? 예, 어. 돈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나는 주식을 하고 싶어서 장이 아. 좋은지 나쁜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못하신 건데. 예,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자마자 내렸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아마 2020년도, 2020년도에는 아마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21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수익 이상 손실을 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네. 최근에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별거 없어요. 그쵸? 그냥 예. 증권사나 아니면 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냥 거기다 네. 돈을 넣고,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하면 주식이 사지거든요. 너무 우리가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쉽게 사지만 그 잘못된 주식을 또 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주식을 항상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네. 때 보면은 면허를 먼저 따고 나서 주식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쌓일 거 아닙니까? 실력이? 네. 그죠? 그 정도의 지식이 쌓이면 그때부터 조금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를 근데 해도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 손해를 준비를 봤잖아요. 해도 손해를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세트로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매수하신 건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종목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을 선택할 텐데 거기서 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처음에 주식을 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잘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아. 하다 보면 또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결국은. 네. 아니 이번에 사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네. 배웠는데 네. 저는 이거를 오래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이거는 어쨌든 오래 들고 가든 아니면 짧게 들고 가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니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느끼지만 느낀 것만큼 앞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세트를 헬스케어는 길게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기업을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경험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보면서 가져가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 정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중간에 올라갔다 막 흔들면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세트론 헬스케어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나는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10만 원 정도에 오면은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얼마까지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아, 나는 목표 주가를 8만 원 생각하고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 8만 원 조금 정도- 더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 그냥 지금 계속 네. 빠지고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이 주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은 이미 많이 네. 빠져 있어요. 네, 이미 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잘 한번 들고 가시고요. 그 대신 꼭 공부하세요, 앞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노루홀딩스 우요. 오, 우선주 사셨어요? 예, 예. 자,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에 네, 4만 원 했어요. 20%에 4만 원이요? 예. 아,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거네요. 4월 달에 매수. 아, 지금 이 종목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혹시 그 이유로 사신 건가요? 예. 아, 지금 4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선주, 약간 뭐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이 주가가 단기에 좀 반등이 나왔으면 내 수익을 챙기고 가겠다. 왜냐면 또 우선주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주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예. 매수하고 나서 지금 빠질 때 거래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거래가 말라버리죠.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오늘 보니까 22% 정도 올라갔거든요. 오늘 예. 거래도 지금 보면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18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오늘 최근에 터졌는데 저는 그냥 4만 원이라는 가격은 4만 원.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요. 예. 4만 원보다는 3만 7천 원 정도까지 먼저 목표가를 정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7천 원. 예. 근데 만약에 예. 3만 7천 원 와서 좀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예. 좀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나왔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7,000원 가격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매수가 네. 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37,000원 왔을 때 그때 분위기, 흐름을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올라오면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잘 나오셔야 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수산 종목, 수산중공업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450원에 70%. 3,450원에 70%요? 예, 예. 아, 3,450원에 70%. 자, 지금 볼게요. 매수를 하신 지는 그래도 좀 되셨나 봐요. 지금 3,450원 이 가격이면 그래도 한 6월이나 아니면 5월 뭐 이때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져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을 네. 4,300원에 받아가지고 네, 한번 파셨어요. 다시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했어요. 사고 팔고 또 샀는데 물리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앞에서도 막 전화통화 보면 막 그렇잖아요. 한번 수익을 냈고 나왔는데 또 이번에 물렸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수산중공업은 지금은 일단 재료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막 이제 5월, 6월 달에 주가 탁 올라오기도 했고 막 주가가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분명히 있고 지금 거래도 지금 잡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오랫동안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지난해 뭐 9월, 10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까지 저점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올리고 또 이번에 눌러놓고 또 옆으로 횡보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고 더 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올라왔을 때는 팔 수 있어요. 올라오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3,700원 정도. 그래서 3,4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이 종목이 올라올 때 한번 탁 쏘잖아요. 그렇죠? 네. 쏘는 종목이에요. 한번 올라왔을 때. 그래서 3,400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한 3,700원에다가 살짝 걸어놔 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딱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체결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3,7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잘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잘 나오면 또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네. 이 종목을 또 매도했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나오면은 당분간은 이제 또 빠졌다가 이렇게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잘 나오시고 이번에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만 계속 보지 마시고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합시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비덴트 1,300원에 20%예요. 1,300원에 20%요? 비덴트. 네네. 저 단가까지 올라나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힘든 종목을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알면서 사신 아이. 거잖아요. 8월달에 샀는데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월 달인가요? 7월 말쯤에 사신 것 같아요. 처음 샀는 거는 7월 말쯤, 그때인가 8월달인가 아무튼 뭐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1,300원이군요. 제가 13,000원으로 봤어요. 아니 1,300원. 1,300원이요.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알아요. 코인은 또 하세요? 안 해요. 코인 안 해요? 코인은 안 하는데 왜 이 네. 종목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인기인수 한다고 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좋다고 이제 한번 사봤더니 계속 어우. 이렇게 내가 무슨 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 계속 내려가네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맞아요. 주식 방송만 켜도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네. 종목들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네네.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코인도 안 하는데 예예. 코인과 관련된 종목을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네. 왜냐면 이 예. 종목 자체도 약간 위험성이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예. 코인과 예. 관련된 테마주잖아요. 맞아요. 코인도 위험해요. 예, 예. 그러면 내가 진짜 아예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코인 하는 게 더 낫죠. 네. 이제 이거 코인 안 하고 해- 나고는 예.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비덴트는. 아유, 그 말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아. 얘기해도 다음에 또 합니다. 왜냐면 다음에 예. 또 하는 이유가 수익이 나면 또 해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한 종목은 손실. 다른 종목은 네. 하지. 다른 종목은 해도 비덴트는 안 할 것 같아요, 비덴트는 안 이제는요. 한다고요? 네. 아, 자, 다른 종목은 지금 비덴트는요. 없거든요. 자, 비덴트가 지금 코인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비덴트뿐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지금 희한하게 이제 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이 코인하고 네.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주가도 올라갈 때 유동성이 필요하고 코인도 네. 역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데 네. 또 가끔씩 보면은 시장이 반등 줄 때 지난번에 7월 달에 네. 또 그랬잖아요. 물론 재료가 네. 있긴 했었지만 시장이 반등 줄 때 코인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위쪽으로 한번 딱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뭐 얼마가 네. 제 매수까지 올라갈까요? 매수 단가까지? 매수가에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예. 지금부터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이건 습관처럼 매수가에 그냥 걸어 놓으세요. 아,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아, 예. 그럼 매일매일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죠? 네, 매일매일 빠지지 아. 말고 걸어 놓으세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네, 종목들.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안내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9시 공개 방송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특히나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 일정들은 목요일 날 좀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목요일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요,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선물과 옵션, 우리가 주식하면서 매번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강연에 오시면 선물이 무엇이고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초보이신 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강의를 이번에 오늘 저녁에 진행하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저녁 9시에 8시부터 강연회가 이어지잖아요. 저녁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상담을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이고요. 28,95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경산업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이 기업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생필품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 쪽에서의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중국 쪽에서의 또 뭐 이슈들도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기업도 아마도 좀 주가가 약간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한 가격이 거의 3만 원 정도의 가격대잖아요. 28,000원대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비교해 본다면 손실이 굉장히 크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 가지
이 기업은 회사 자체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쌀 때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가격이 13,200원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추가로 한 10% 정도까지만, 그래서 총 30% 정도 비중까지만 가져가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래로 13,000원 가격 아래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분할로 조금씩 뭐 1%씩도 상관없고요. 2%씩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단가가 그렇게 된다면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나중에 한 25,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아마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분명히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25,000원 정도 보시고 13,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일진다이아고요. 27,400원에 5%네요. 자, 일진다이아. 27,400원의 그 가격이면 역시 매수를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27,400원. 그리고 비중이 다행히도 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 회사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게요.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부족해요. 보통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일평균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거래량은 한 20만 주 이상, 거래 대금은 한 20억 정도 이상, 이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매수하기도 그리고 매도하기도 굉장히 좋다. 그래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잘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진다이아 경우에는 지금은 주가 조정 많이 들어온 상태라 매수한 가격 정도의 그 반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이왕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29,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5% 비중이라 혹시나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많이 뭐 5% 추가 매수해서 10%까지 늘리지 마세요. 만약에 최대치로 한다고 해도 한 7% 정도까지 지금 5%니까 2% 정도 더 추가 매수. 뭐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9,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DB하이텍이네요. DB하이텍 매수한 가격은 52,900원이고 비중은 40%. 자, DB하이텍. 이 기업도 이제 한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52,000원의 가격이라면 아마도 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6월 정도가 아닐까 뭐 추측을 해본다면. 근데 지금 그 가격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 막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도 좀 맥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회사도 8인치 비메모리 파운더리 업체잖아요. 관련주로서 주가도 약간 같이 동망에서 약간 좀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이미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 안에서도 이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DB하이텍이라는 기업 자체적인 그 성장성은 잠재되어 있는 성장성은 분명히 커요.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메리트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라면 아마 여기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 줄 때만 잘 빠져나오신다면 5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에코브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천 원에 7만 1,000원이요. 12만 천 원. 아, 12만 1,000원이요? 예, 12만 1,000원에 20%.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수익이 잘 좀 알던 종목이었는데 네. 좀 네. 조정을 받고 해서 한번 원래
사봐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못 사고 있다가 네. 좀 조정을 받는다 싶어서 샀는데 그렇게 나 빠질 줄을 몰랐죠. 지금 아, 이렇게 그래요. 갑작스레 쭉 내려와 버렸어요. 네. 사실 이 기업이 그동안 실적도 굉장히 뭐 괜찮고 그다음에 추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예. 그렇죠. 특히나 네, 뭐 그렇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좀 부진했을 때도 이 종목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 종목을 보면 매수한 그 시점이 사실 예. 좀 올라갈 때였지 않습니까? 뭐 빠졌을 때가 아니라. 그죠? 약간 예. 네. 그 그때 빠졌다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빠진 거예요. 예. 약간 빠진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 매수한 가격을 제가 이제 선으로 딱 그어놨잖아요. 그럼 예. 지금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빠졌을 때 사신 거란 말이죠. 예, 그쵸?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예. 어찌 보면 좀만 더 이게 참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인내심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 가격대는 문제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네, 예. 더 사시지 마세요. 예, 예, 예. 네, 예. 더 사면 안 돼요. 지금 뭐 이 정도 20% 비중이면 충분하고요. 저 정도 가격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아마 요 네. 부근에서 한번 흐름을 돌려줄 수 있는 가격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매수가가 12만 1천 원이죠. 예, 12만, 그렇습니다. 12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그냥 네. 갈 것 같아요. 매수할 때는 그 가격에 12만 1천 원에 매수할 때는 얼마까지 보시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13만 원 정도도 그쵸?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떨어지니까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예, 그래 돼버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종목을 매수할 때 있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좀 쌀 때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뭐 좋은 종목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도 시청자분께서 흐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차트 지금 화면 보면은 14만 원의 고점과 밑에 보면은 한 10만 원의 저점 이 안에서 막 네.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산다고 했으면 한 10만 원에 좀 근처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네. 네, 14만 원 목표 주가 감사합니다. 보려면. 네, 12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올라오면 회사 잘 자체가 팔고 무슨 나오세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회사 네, 자체에서. 문제 없어요. 회사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12만 5천 원입니다. 예, 지금 뭐 손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오시아예요. OCI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2만 5천 원에 30%요. 12만 5천 원에 30%요? 네네. 이 종목이 좀 좋다고 해서 사셨죠? 폴리실리콘 가격도 네.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게 유일한 업체잖아요. 네,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신재생에서 요 근래에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태양광이 뭐 네. 미래 전망을 해본다면 좋아질 것 같죠? 네네. 맞아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네. 우리가 화석 에너지가 뭐 석탄이라든지 네. 석유 비싸잖아요. 네네. 비싼 이유는 지금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산유국에서도 이 물량을 계속 조절하니까 거기에 네. 막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화석 에너지가 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성장시켜온 에너지원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특정 국가에 의해서 뭐 가격이 막 변동이 심하고 하니까 지금 네. 그래 버리니까 또 물가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이거 신재생 에너지 쪽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기반에 있겠죠.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수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풍력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분명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근데 해가 안 뜬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그렇게 쉽게 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멘토님 네. 태양에서 얘만 못 갈까요? 지금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은 네.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OCI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노출된 기업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업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되면 사람들에 네.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OCI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래요? 보면 뭐 설명을 네.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네. 뭐냐면 어쨌든 지금 OCI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되는 건 예전에 OCI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때는 막 네네. 60만 원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주가 보면 거기에도 막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좀 될성 싶다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에서 이 태양광 쪽을 섭렵하려고 네네. 물량들을 막 찍어내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네. 쪽도 지금 계속 이슈 되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또 움직이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CI는 여기까지는 오겠죠. 네, OCI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그리고 아. 항상 그랬어요. 이쪽이 분명히 키워야 된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업도 너무나 길게 보고 가시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딱딱 치고 빠지는 게 좋아요. 아, 네,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14만 원, 13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아, 오겠죠? 아, 올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니, 네.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OCI 지금 보이시죠? 화면. 네. 이 종목은 계속 왔다 갔다, 이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네. 아, 최근에 또 13만, 지금 멘토님이 말한 그 가격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못 팔고 나와서. 또 팔면 되죠, 그쪽 다음에 오면. 그리고 계속 그래요? 한숨 쉬면 떨어져요. 한숨 쉬면 아, 안 돼요. 네네네네. 네, 좋은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계속 한숨 네. 쉬면 올라가겠습니까? 네. 아, 네네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잘 팔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가세요. 아, 네네네. 네. 13만 5천 원이요? 네, 네, 13만 5천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오이즈 26,000원에 10%이고요. 네, 20% 있었는데 이제 절반 팔고 절반 남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마저 다 파는 게 좋은지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지금 20%였는데 10% 남으셨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혹시나 네.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져도 팔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저는 네. 그 나머지 10%는 36,000원이 깨지면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그 정도의 이제 떨어졌을 때도 팔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손절가만 잘 잡으면 돼요. 36,000원이 아니고요. 36,500원만 잡으시면 돼요. 6,500원. 36,500원이요? 이 자리 손절가 잡고요. 그 다음에 4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나머지도. 4만 원 위에서 이제 더 욕심내지 말고 4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나머지 절반 다 팔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증권 네. 9,027원에 15%인데. 종목 이름 다시 한번, 미래에셋증권이요? 네네. 9,027원에 15%요. 네네. 증권주가 진짜 속이 네. 터져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9,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도 네.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예전에는 증권주가 시장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잘 올라갔어요. 그 시장이 또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만큼 또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증권주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거든요. 개인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로 또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또 손해를 봤지만 그로 인해서 증권사들은 또 이익을 많이 봤단 말이죠. 저는 미래에셋증권은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가격도 아니에요. 지금 팔기는 너무 아쉬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이 9,000원대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왕 지금까지 기다린 거 좀 기다려서 9,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다리면 되겠어요?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9,500원이라는 가격은. 그게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간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올라오면 두세 달 안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기다리지 않고 분명히 여기서 손절을 해서 분명히 손절하면 다른 종목을 살 거란 말이죠. 다른 종목을 사서 이 종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왕 이 종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증권주 분명히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종목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이왕 기다린 거 손실에서 나온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 또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성공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 자,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니, 한전기술이 네. 방송 보고 샀거든요. 저거는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78,900 얼마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거 타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왕창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요. 근데 많이 그동안 한전기술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왔고. 올라왔다 네. 많이 떨어지길래 또 다시 한번 한전기술하고 OCI는 갈 거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길래 그날 들컥 샀더니 그 방송을 키면 평소에 그 증권방송 많이 보세요? 네. 방송 보면 추천하는 종목이 하루에 몇 종목 정도가 나올까요?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한 몇십 종목이 나올 거예요. 뭐 50종목, 60종목, 100종목이 넘게 나올걸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도 이제 시청자분도 분명히 뭔가 본인의 생각과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 걸 거예요. 네. 한전기술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 올라올 때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죠? 네, 올라올 때면 뭐 올라갔어요. 11%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전기술은 아직은 괜찮아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고요. 매수한 가격이 지금 78,900원이죠? 네. 8만 원 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8만 원. 네. 그래요? 8만 원 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사시면 되겠죠. 지금 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왜 또 욕심을 부리세요? 네. 아니, 왜 지금 많이 불안해하다가 지금 왜 이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또 여기서 추가 매수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요. 8만 원까지만 보고 나오시는 걸로 하세요. 네. 네. 네, 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고요. 매수가는 52,600원이에요. 그 산지 오래됐어요. 그전에 텔레비에서 나와서 좋다 그래서 사서 조금 올랐을 때 안 팔고 더 갖고 있다 쭉 빠졌다 이제 올라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 얼마에 팔면 될까 싶어갖고요. 앞에서 막 OCI 하면서 뭐 태양광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이 종목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종목도 매수하고 나서 좀 고생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죠? 힘들게 막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예. 2021년도에 최고가 부근에 지금 왔어요. 예. 근데 고생한 거 대비했을 때 지금 아마 수익이 그렇게 이제 탐탁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탐탁치 않다고 해서 좀 욕심을 부리다가 또 네.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1년 이상 또 힘들게 마이너스로 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가볍게 먼저 절반이라도 지금 자리에서 먼저 파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들 있잖아요. 예. 이제 10% 정도 정리를 먼저 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53,000원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두세요. 53,000원. 네. 53,000원이요? 네, 53,0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56,000원까지 이렇게 보면서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연- 먼저 정리해야 돼요, 절반은. 네네. 네. 현대솔루션도 하도 지겨워갖고 그냥 번져놨길래 팔았더니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네. 그럼 한번 올라간 경험을 하면 다음에 못 팔아요. 네. 근데 못 팔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또 후회해요.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53,000원에 내놓나요? 네, 지금 먼저 지금 가격에서 절반을 네. 먼저 파세요. 지금. 글쎄요. 네. 예. 53,000원 지금 800원, 900원이니까 지금 절반 팔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절대 나머지 5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정리하셔야 되니까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나머지도. 예, 예. 53,000원 밑으로는 팔지 말라고요? 5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파셔야 된다고요. 떨어지면 혹시나. 네. 5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네, 안 떨어지면 56,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빠르게 유튜브 종목 한 종목을 상담을 진행할게요. 자, LG U+네요. LG U+ 12,800원에 20%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LG U+는 지금 보면 SK텔레콤과 그 다음에 KT, 그리고 LG U+ 이 세 개 통신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리트가 사실은 가장 좀 떨어지는 기업이에요. LG U+는. 만약에 뭐 KT나 SK텔레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LG U+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지금 이제 지켜내줬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잠깐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가격 위쪽으로는 18,000원 부근이고 저점으로는 12,000원 정도 부근인데 이 자리에 저점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만 원에 가까운 가격, 즉 1,5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10,000원 정도 이 가격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신다면 그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2,8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위쪽으로는 13,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가신다면 그래도 수익을 내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있다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저녁 9시 강의, 온라인 강의 꼭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녁 9시에 다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